네, 안녕하세요. 오토래프 김상영입니다. 오늘은 페라리의 최신 모델 F8 트리뷰토를 시승하기 위해서 용인 스피드웨이에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자동차예요. 미드십이고 후륜구동이고 그리고 강력한 엔진을 가지고 있는 자동차입니다. 그러면 이 F8 트리뷰토가 어떤 성능을 발휘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격적인 시승에 앞서서 먼저 간단하게 디자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기통 미드십 엔진을 가지고 있는 페라리는 한 30년 정도 역사가 됐어요. 예전부터 페라리는 앞에다가 12기통 엔진 그리고 후륜구동을 하는 자동차 브랜드였는데 페라리 디노 같은 모델들이 생기면서 미드십 레이아웃 그리고 작은 엔진을 탑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차 같은 경우는 이제 전장 모델은 이제 488 GTB가 되겠고 그 전에는 458 이탈리아가 있었죠. 그래서 이 F8 트리뷰토 같은 경우도 굉장히 빠른 차예요. 트랙에 초점을 맞춘 자동차 중에서는 비교적 저렴한 편이거든요. 하지만 성능은 812 슈퍼패스트보다 훨씬 더 빠릅니다. 특히 작고 가볍기 때문에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도달하는 시간도 빠를 뿐더러 이제는 엔진도 출력이 높아져서 시속 200km까지 가는 시간이 굉장히 단축이 됐어요. 디자인을 살펴보시면 이제는 페라리가 스스로 디자인을 하게 되면서 조금 더 엔지니어들과 유대관계가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엔지니어들이 이런 쪽으로 성능을 더 높이는 디자인을 해줘 하면 바로바로 디자인을 할 수 있게끔 바뀌었고요. 무엇보다 공기 역학 이런 것들을 최우선시해서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기 역학이라는 게 공기 저항을 줄이는 부분이 있고 다운포스를 높이는 부분도 있어요. F1카를 만들던 노하우를 많이 접목시켜서 이렇게 부드러운 디자인 속에도 공기 역학 기능들을 다 숨겨 놓았습니다. 이 가운데 쪽 부분에 있는 구멍은 이 보닛 위쪽으로 바람이 빠지게끔 디자인이 되어 있고요. 이거는 488 피스타에서 볼 수 있었던 S덕트라고 불리는 부분인데 이제는 그냥 기본 모델에도 적용이 되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 앞쪽에 다운포스를 높여주는 이 S덕트 같은 경우는 차후 여러 페라리에도 그대로 적용이 될 것 같고요. 이 차체 밑바닥을 보게 되면 굉장히 평평하고 여러 갈래로 이제 핀이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공기가 조금 더 빠르게 흐를 수 있도록 이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제일 끝쪽에 있는 부분은 이제 브레이크 냉각을 위해서 뚫려 있는 구멍이고요. 이 차는 굉장히 강력한 성능, 빠른 속도를 가지고 있는 만큼 브레이크 냉각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휠하우스 안쪽으로 보면 냉각을 위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브레이크는 카본 세라믹 브레이크가 들어갔고 브레이크의 직경도 굉장히 크죠. F8 트리뷰토 모델 같은 경우는 카본으로 제작된 휠도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어요. 네, 휠 그리고 서스펜션 부분이 가벼워지면 아무래도 조금 더 차가 빠릿빠릿하게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네, 보통 일반적인 자동차들은 이 사이드 스커트 쪽을 좀 그냥 멋을 내는 용도로만 쓰긴 하는데 이 차 같은 경우는 전부 공기 역학을 위해서 디자인이 됐어요. 일단 카본 파이버를 적용한 부분도 있고요. 이렇게 툭 튀어나온 부분들도 사실은 공기를 조금이라도 받아들여서 밑으로 꾹꾹 눌러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488 GTB와 좀 다른 부분이 이쪽 이제 공기가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이 차는 미드십이기 때문에 차 옆에서 이제 공기를 엔진에 넣어주는데 이쪽 부분에 인터쿨러도 훨씬 더 커졌고요. 그래서 차가운 공기를 엔진으로 조금 더 빠르게 집어넣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이 흡기 라인도 조금 더 최적화 시켜놨다고 해요. 이런 기술들은 488 챌린지 모델을 통해서 얻은 노하우가 그대로 접목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뒷모습에서 좀 달라진 부분은 이 전 모델 같은 경우는 테일램프가 하나만 있었는데 이 차는 테일램프가 이제 2개 원형으로 달라졌고요. 이 와류를 좀 없애주는 디퓨저도 굉장히 크게 적용이 됐습니다. 이 윙 같은 부분도 이 안쪽으로 구멍이 뚫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넓은 통로에서 바람이 빠지는 것보다 이렇게 통로를 좁게 만들어 놓으면 확실히 공기가 조금 더 빠르게 이 뒤쪽으로 흘릴 수 있어요. 그런 부분까지 설계가 다 되어 있습니다. 네, 이 미드십은 많이 보여야 돼요. 예전에 뚜껑 열리는 458 같은 경우는 여기가 많이 가려져 있었거든요. 그리고 거기 이제 폴리카보네이트 옵션 넣는 게 한 2천만 원인가 했는데 이런 식으로 엔진이 보여야 제맛이죠. 네, 엔진은 페라리가 굉장히 오래전부터 만든 엔진이에요. 이거는 이제 3.9L 엔진이고 이 엔진 블럭을 썼던 초기 모델 같은 경우가 600마력 정도의 힘을 냈었는데 이제는 720마력까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엔진 구조적으로
이제 90도 뱅크를 가지고 있는 8기통 엔진이고요. 엔진을 최대한 밑바닥에 깔기 위해서 터빈을 옆으로 빼놨고요. 실린더 내부는 F1 레이스카에 적용되어 있는 기술이 반영이 됐다고 합니다. 이 흡기 라인, 배기 라인 이런 것들도 개선을 해서 엔진 안에서 공기를 좀 빠르게 순환시킬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 안쪽 부분도 이 카본 파이버로 옵션을 선택할 수 있고요. 엔진의 저 윗부분도 소재를 다르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차가 실내가 훨씬 더 좋네. 페라리도 이런 스마트 키가 적용이 돼요. 불과 한 5, 6년 전만 해도 진짜 열쇠가 있었는데 이제는 이런 스마트 키가 적용되고, 근데 실내는 이 앞쪽의 레이아웃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좀 폐쇄적이고 좀 불편한 느낌을 주는 건 동일해요. 미드십 같은 자동차는 훨씬 더 심합니다. 그래서 압박감이 있어요. 처음 딱 탔을 때 두근두근 거리게 하는 느낌이 꽤 큽니다. 네, 스티어링 휠도 디자인이 조금 달라졌고요. 이제는 운전하기 훨씬 더 편하게끔 디자인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는 페라리도 블루투스 이런 것들이 되거든요. 음성 지원, 그리고 전화 버튼 이런 것들까지도 마련이 되어 있죠. 이게 패들 시프트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 스티어링 휠을 감았을 때도 조작하기가 편해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 이 차는 옵션으로 카본 패키지를 다 넣은 모델인 것 같아요. 이 차체를 높이는 버튼도 있고, 카메라, 주변을 보여주는 카메라 기능도 있네요. 이런 부분의 디자인은 정말 예술품 보는 것 같죠? 이런 건축학적 구조적인 디자인을 하는 것도 정말 신기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수동, 그리고 오토 모드, 그리고 런치 컨트롤 버튼이 있고, 기어 레버는 별도로 없어요. 페라리 같은 경우는 전부 패들 시프트로 합니다. 그리고 시트가 이렇게 생긴 시트 보셨나요? 엉덩이가 쑥 들어가 있죠, 밑까지. 그리고 이게 지금 차체 밑바닥에서 높이가 한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엉덩이가. 그러니까 진짜 거의 땅바닥에 엉덩이를 대고 달리는 수준입니다. 와, 시트 포인트 정말 낮고, 이게 거의 완전 버킷 시트다 보니까 뭐 조작하고 이런 것들은 뭐 일반 양산차에 비해서 많이 불편해요. 앞에도 수동으로 하긴 하지만 기능적으로는 정말 몸을 딱 감싸주고, 이 가죽 질감들, 이 알칸타라 소재나 이런 가죽재 질감이 너무 좋습니다. 사실 이게 뭐 거의 5억에 육박하는 자동차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만족시켜줘야 되는 건 당연하고, 이제는 이제 페라리도 이 아날로그 계기판을 버리고 있는 추세거든요. 페라리도 최근에 나왔던 그 SF90 모델은 전부 디지털 16인치가 커브드가 들어갔는데, 확실히 이 차는 아직은 아날로그 계기판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아직 우리 세대는 이 아날로그 계기판이 조금 더 감성적으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페라리는 워낙 이 엔진 회전수가 빠르게 움직이는 브랜드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딱 아날로그 계기판을 보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그 720마력짜리 후륜구동 미드십. 하중이 많이 쏠리고 있는데도 더 안정적이네요. 방금 느끼신 하중이 이제 버틸 수 있는 한계점에 한 50%? 한 5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속도가 방금 체크해 보니까. 사실 훨씬 더 빨리 달릴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무서워서. 변속이 미쳤네요. 제가 변속하는 것보다 더 빨리 해주는 것 같아요. 이 자이언트 코너를 아무렇지도 않게 돌아 나가네요. 자, 브레이크 없이 그대로 들어갈게요. 브레이크 없이. 그렇죠. 자, 스티어링만 더. 그렇죠. 가속. 자, 여기도 브레이크 없습니다. 악셀만 떼고. 그렇죠. 자, 쭉 가속.
들어가요? 네. 가속 쭉. 가속. 잠깐 있는 것까지 그렇죠. 와, 믿음의 페라리네. 자, 가속입니다. 쭉. 자, 제로백 2.9초에 제로백을 넘어선 순간부터가 훨씬 더 재밌네요. 그렇죠. 무서워. 가속. 그래요. 자, 브레이크 부드럽게 턱도 안고 그렇죠. 더 줄이지 마세요. 자, 이대로 그렇죠. 자, 지금 120km를 진입하셨어요. 좋습니다. 저 몸이 날아갈 것 같은데. 와, 그렇죠. 브레이크 부드럽게 활력 그대로 핸들만 그렇죠. 네, 좋습니다. 이번에 피트인 하겠습니다. 재밌네요.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냥 기존 488 대비해서는 거의 모델 체인지 수준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성능이 굉장히 좋죠. 고속으로 넘어간 상태에서부터가 훨씬 더 감이 좋아졌네요. 그렇죠. 맞아요. 인스트럭터가 모는 페라리를 한번 탔고요. 그리고 제가 직접 운전해서 3바퀴를 돌았습니다. 약간의 그 공포심도 있었는데 페라리가 저를 너무나도 흥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몸에 딱 달라붙는 시트, 그리고 이 그립감이 좋은 핸들, 그리고 시야도 굉장히 좀 폐쇄적이긴 해요. 일단 타는 순간부터 운전자의 마음을 졸이게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피트 레인에서부터도 힘이 넘쳐요. 가속 페달이 상당히 세워져 있고 무겁거든요. 거의 한 10단계 이상으로 나눠 밟을 수 있을 정도로 섬세하게 조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약간 서툴게 운전하면 좀 요동치는 느낌이 있거든요. 아무리 지금 페라리도 몰기 쉬워졌다고는 하지만 분명히 야생마의 성격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많은 스포츠카를 몰아보긴 했지만 페라리가 주는 그런 압도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단 좌우로 흔들림도 거의 느껴지지 않고요. 가속하는 능력이 너무나 좋아졌어요. 일단 최고 출력도 많이 높아지고 있고 엔진 개선도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엔진이 단순히 힘만 좋은 게 아니라 이 축을 돌릴 때 좀 저항을 많이 없애도록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축이 빠르게 도니까 바퀴로 전달되는 것도 빨라졌고 그런 반응들도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거의 순식간에 8000rpm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이 중간 과정이 거의 생략된 느낌? 그냥 처음부터 8000rpm 찍고 변속되는 상황이 연출이 됐습니다. 제동 없이 그냥 가속페달에서 발만 뗀 상태로 이제 코너들을 들어갈 때도 상당히 안정적이었고, 애초에 앞뒤로 흔들림, 좌우의 흔들림이 없으니까 땅에 붙어서 이렇게 슉슉슉 가는 느낌이 들었어요. 488의 고성능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피스타. 사실 피스타는 어떻게 보면 트랙에 더 초점이 맞춰진 전용 자동차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성능까지도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자동차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차가 한정적이었던 관계로 정말 시승은 짧게만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굉장히 아쉽고, 사실 페라리라는 자동차를 전문 드라이버도 한 10분 안에 뭔가 판단하고 파악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나중에 시승차가 확보가 되는 대로 좀 더 자세하게 이 FA 트리뷰트에 대해서 리뷰를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까지 용인 스피드웨이에서 모터그래프 김상현이었습니다.